마켓 무버입니다. 미국 FOMC, 미국 대선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11월 FOMC는 큰 이변은 없었습니다. 시장에서 대체로 예상했던 대로 연준은 25bp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요. 한미 간 기준금리 차는 1.5%포인트로 좁혀지게 됐습니다. 이번 11월 FOMC는 만장일치로 25bp 인하를 결정했다라는 점이 다소 특징적이었습니다. 우려했던 매파보다는 중립적인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11월 성명서를 봐도 경제활동이 견조한 속도로 확장돼 있다라는 그러한 의견이 전반적으로 유지가 되었고 전반적으로 경기 연착륙을 바라보고 있는 연준의 자신감은 동일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12월까지 점도표나 고용 지표 등의 큰 변화가 없다면 12월에도 이러한 금리 인하 기조는 이어지면서 25bp가량 추가 인하 가능성이 높은 편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번 시장에서 바라봤던 FOMC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예견을 하고 있던 부분이었고 이 미국 대선이라는 가장 큰 이벤트가 트럼프의 당선으로 귀결이 되었기 때문에 트럼프의 당선이 어떻게 연준의 정책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가 가장 큰 관전 포인트 중 하나였는데요. 따라서 기자회견에서도 관련해서 많은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에 대해서 트럼프가 사퇴를 요구할 시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해임할 권리는 없다 등의 발언을 했고 또 미국 대선 결과가 연준의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발언 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기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2기 출범이 나타나면서 여러 가지로 트럼프가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트럼프 당선에 대해서 시장에서도 트럼프 당선 시 연준에 미치는 영향이 SNS와 대중 연설을 통해서 연준의 정책을 제안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좀 가장 큰 우려가 됐었고요. 또 시장에서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되지는 않을까, 또 관세 인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승이 연준의 금리 인하를 조기에 중단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감이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 기자회견 중에서 트럼프 2기 정부의 정책 윤곽이 드러나서 인플레이션 등 실제 데이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내년 하반기부터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만큼 지금 현재 시점에서 트럼프와 연준 간의 관계에 대해서 크게 정치적 우려를 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가 확인이 된 만큼 이제 금리 인하를 확인했고 또 이제 연말에는 어떻게 전개가 될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연말에는 랠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켓 무버였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KTNG입니다. 아마 오늘 궁금해하시는 분들 꽤나 많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11% 넘게 급등세 나타내고 있고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급등하고 있는데 관심 가지고 계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오늘 뭐 실적 발표한 여러 회사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크래프톤도 마찬가지였고 네이버도 마찬가지였고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왔어요.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내려갔죠. 근데 반대로 KTNG는 또한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왔는데 올라왔습니다. 그 차이점이 뭘까요? 과연? 그 차이점은 제가 봤을 때는 주주환원 정책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KTNG가 실적만 발표한 게 아니라 주주환원 정책으로 이제 자사주를 1조 3천억 정도 매입해서 소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다가 2조 4천억 정도 배당을 하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적이 좋게 나와도 주가는 오히려 떨어지고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이렇게 주주환원 정책을 펴게 된다면 주가는 크게 상승을 한다는 겁니다.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은 실적이 잘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주주환원 정책을 어떤 식으로 펼쳐나갈 것인지 그에 대한 정확한 플랜을 기업에서 얘기를 해준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 투자자가 되었던 기관이 되었던 외국인이 되었던
누구나 다 사고 싶어하는 종목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저는 KTNG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이제 주저하는 정책으로 오늘 크게 급등을 했고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기대해 볼 만하다고 말씀드립니다. 크래프톤이랑 또 그거는 네이버는 박수원 네네. 대표님 말씀해 주셨던 기업이잖아요. 괜찮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지금 현재 워낙 지금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고 행보 구간을 좀 보여주는 위치에서 실적 발표가 됐는데 이게 오히려 세로니 현상이 좀 만들어졌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들은 뭐 다음 주 뭐 길어봐야 다음 주 월화 정도면 저점을 다시 잡을 것으로 보고 네. 있고 그리고 앞으로 뭐 성장 스토리는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네. 뭐 조금 더 주가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면은 주저하는 정책을 좀 더 펴내는 게 좋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하락 추세는 뭐 길어봐야 다음 주 내에서는 해결될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일단 홀딩 하시고 주가 조정을 더 크게 받는다 한다면 저는 소위 얘기해서 추가적으로 더 매수하셔도 상관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뭐 4분기 실적도 긍정적으로 좀 크래프톤도 마찬가지고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4분기 실적도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인데 젤 일렉트릭이고요. 8% 넘게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만나봤던 이슈랑 좀 연결되는 것 같은데 이 기업을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제일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단기 그리고 전기 배선 기구류를 제조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최근에 실적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년도 영업이익이 한 77억 정도가 나왔는데 벌써 2분기 누적으로만 63억 원을 기록했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 영업이익이 이제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일단은 뭐 일반 배선기구, 스마트 배선기구, 차단기, 스마트 분전반, 주택용 분전반, 이런 전자 접촉기, 개폐기 이런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수출적으로 보면은 좀 이슈력이 하나가 좀 있는데요. 최근에 이 테슬라와 전력 관리 기업인 이튼과 이 파워 기술 협력 소식이 최근에 전해졌었는데 이 미국 전력 관리 기업 이튼과 이 제일 일렉트릭이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아크 차단기 어셈블리를 공급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 관련 그리고 ESS 저장 장치 관련 그리고 배터리 화재 관련으로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특히 이제 납품한 이제 아크 차단기 같은 경우에는 이 과부하 합선 누전 그리고 아크 이런 불꽃 같은 것도 다 체크가 돼서 전기를 차단해주는 어떤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화재 쪽에 상당히 좀 강점이 있는 그런 제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술력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수출이 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호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고 주가도 이전 주가만큼 현재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뭐 긍정적으로 이런 전력 관련 이슈만 계속적으로 나와준다면 주가의 분출도 강력하게 한 번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전 주가 정도 수준까지 충분히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매수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지금 가격부터 여러분들이 좀 분할로 접근을 하시는데 9,45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로 쭉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대로 만약에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오게 된다면 최소한 한 12,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바라보시고 혹여 이 자리를 돌파하면서 올라간다면 일정 부분 뭐 신고가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 관점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일렉트릭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강력한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 앞으로도 주가를 좀 기대해 볼 만한 기업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시죠. 세 번째 기업은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앞서서 또 박수원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던 기업이기도 한데 이 기업을 말씀을 해주실 때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나고 보니까는 외국인 수급도 계속해서 붙고 있는 기업입니다. 수급만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이 기업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현대차 그룹 안에서는 제가 현대글로비스를 뭐 가장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고 물론 지금 현대모비스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현대오토에버가 최근에 크게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반등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이죠. 아무튼 그중에서 저는 현대글로비스를 계속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만큼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PCTC라고 해서 자동차를 운반하는 선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현대차, 기아차만 운반하는 게 아니라 벤츠라든가 여러 완성차 업체들과
수주를 해서 지금 현재 운반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덩치가 엄청나게 커진 상황이죠. 매출도 상당히 좀 잘 나오고 있고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적적인 부분이라든가 지금 이제 재무적인 부분들이라든가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현대차가 최근에 보면 전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일단 지금 뭐 1위 업체가 전체 뭐 시장에서 세계 자동차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1위가 지금 도요타지 않습니까? 도요타고 2위가 그동안 이제 폭스바겐이었고 3위가 현대차 그룹이었는데, 지금 이제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론 매출이 생산 대수, 판매 대수라든가 뭐 여러 가지 매출로 봤을 때는 물론 현대차 그룹이 좀 낮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영업이익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확실하게 나면서 영업이익만 보게 되자면 도요타 다음으로 가장 높다라는 거죠.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제는 좀 현대차 그룹을 또 다른 차원에서 좀 시각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지금 순이익이 지금 이제 1조 3천억 정도 형성될 거라고 얘기를 나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뭐 4분기 실적을 좀 보긴 해야 되겠지만 뭐 시장에서는 지금 이제 1조 3천억 정도라면 충분히 주주하는 정책에서 파격적인 내용이 좀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동사 같은 경우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지분 관계가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분 관계를 보면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정의선 회장이 지금 이제 20%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4.88%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고,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지금 4.46%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다 합치면 대략적으로 30%가 조금 안 되죠. 30%가 조금 안 되는 부분들인데, 그 외에도 보게 되면 이제 지금 이제 PF들이 좀 들어오긴 했어요. 뭐 그들 또한 지금 현재 뭐 10%, 11% 정도의 지분을 좀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 여기서 만에 하나 외국인들이 좀 더 추가적으로 매수 물량이 좀 들어오게 된다면 지분 싸움에 대한 부분들도 이슈화될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 뭐 지수가 아니라 지금 이제 지분 관계 때문에 노이즈가 많았던 회사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최근에 뭐 고려아연이기도 했었고 뭐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만에 하나 여기서 외국인들과 그리고 정의선 회장을 필두로 하는 지금 이제 지분 관계 싸움이 만에 하나 벌어진다면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상당한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죠. 물론 지금까지는 제가 생각하는 내피셜입니다. 내피셜이긴 하지만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그런 지분 관계도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실적은 너무나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고, 그리고 순이익 부분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펼지 상당히 좀 궁금한 사항인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현대글로비스는 하방 쪽보다는 상방 쪽에 룸을 열어두고 대응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현대글로비스 만나보고 왔습니다. 앞서서 만나봤던 뭐 지분 이야기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폭스바겐이 최근에 중국에서 굉장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현대차와 기아의 경우에는 중국 쪽에서의 사업은 많이 철수를 하고 미국 쪽이라든지 인도 쪽에서 계속해서 뭐 사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전체 시장의 글로벌 시장 안에서도 최근 들어서는 폭스바겐보다는 현대차와 기아 쪽에 조금 더 점수를 주는 듯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박수번 대표님께서는 현대차 계열 가운데서 현대글로비스를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전체 지수를 이기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주가 상승률이 뭐 급격하게 나오는 기업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여러분들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에버다임입니다. 오늘 장중에는 9,400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고, 이거 어제 이 거래일 전에 보니까는 23% 이상의 급등세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재건 쪽을 좀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뭐 이제 재건 이슈 나올 때마다 제가 종종 언급을 드리는 맞아요. 그런 네. 종목이죠.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최근에 조금 강력한 상승력이 2번이나 나왔다가 조금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좀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재건주 중에 좀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굴삭기용 어태치먼트, 이제 브레이커, 크러셔 이렇게 좀 부시는 어태치먼트와 그리고 타워 크레인, 발전기, 락드릴, 락도
툴, 그리고 콘크리트 펌프카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건 이슈와 가장 밀접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또 이미 이제 올해 초였죠. 한 3월 정도에 이 우크라이나 파트너사와 손잡고 현지 인프라 복구 사업을 본격화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전력도 있고요. 또 우크라이나 특수장비 제조업체 테크온 플레카데와 이 현대 에버다임이 협업으로 이 드릴 크레인 트럭을 현재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계속적으로 좀 불거질 수 있고 또 이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앞으로 이제 정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이제 여러 발언을 앞으로 계속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그때마다 단기적으로 좀 강력하게 주가가 좀 불을 뿜을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가 일단 뭐 전전날 한 11월 6일 날 좀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왔다가 그 이후로는 거의 이제 도직격 흐름으로 지금 옆으로 약간 좀 횡보하면서 이제 두 개의 캔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크게 밀리지 않고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 9,200원대부터 한 8,700원 정도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분할로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할 것 같고 주가가 지금 이제 막 다시 상승력이 나오려고 하고 있는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각을 받는다면 최소한 1,500원 정도 자리까지는 한 번 정도 강력하게 뿜어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존재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테마주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다소 조금 부진한 측면은 있지만 이 자본 총계 1,818억 대비 시가총액이 1,645억으로 좀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감안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 에버다임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